조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iki. 자, 그러면 지금은 양을 봤잖아요. 좋은 점. 그러면 우렸점. 음을 보자고요. 자, 처음에 타이틀에 나왔지만 실적이 늘지만 당장의 실적 반영이 어렵다. 왜? 수주가 지금 겁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될까? 요거 보겠습니다. 선박은 계약부터 인도까지 대략 2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조선사에다가 선박을 수주하면 1년 동안은 설계 기간 이후에 선박 건조를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2년 소요되는데 1년은 설계를 하고 1년은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선박 건조가 시작되면 공정률에 따라 매출로 잡아 실적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 얘기를 풀면 올해가 2021년 6월이잖아요. 이때 100억짜리 배를 수주했다고 칠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2022년 6월까지 뭐 한다고 했어요? 설계를 한다고 했죠. 설계.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는 2023년 6월 정도가 되겠죠. 대략 2년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7월, 뭐 8월, 9월 하면서 공정률이 대략 뭐 12개월이니까 100%로 본다면 대략 한 7, 8% 정도 매달 월당 이 정도 공정률이 되겠죠. 그러면 100억짜리 배를 수주를 해서 2022년 6월까지는 설계만 하니까 공정률에는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때 돈이 되냐? 이때는 실적으로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2022년부터 23년까지 가는데 이제 이때부터 매월 한 7, 8% 공정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2022년 6월이 된다면 공정률이 한 8%라고 잡을게요. 그럼 100억짜리니까 8억이 매출로 잡히는 거고 2022년 7월이 되면 16%가 되니까 이때는 16억이 매출로 잡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023년 6월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마지막으로 총 100억이 매출로 다 잡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100억짜리 배를 수주했다고 해서 지금의 우리 회사의 한국조선사 매출이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 조선업의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실적 반영 물량은 선가가 낮았던 2019년 수주 물량. 지금 21년이니까 19년, 2년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19년에 수주했던 물량. 얘네들이 매출로 잡히고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때는 별로 경기 상황이 조선 상황이 좋지 않은 때라 배의 선가 그러니까 똑같은 배를 만들어도 지금은 10,000원을 받고 팔 수 있는데 옛날에는 2019년도에는 뭐 7,000원만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출로 21년 매출에 잡히는 거니 매출은 박살이 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보시면 조선업계는 헤비테일 계약을 주로 맺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금으로 전체 대금의 40%를 받고 인도시 잔금의 60%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짜리 배를 수주를 하면 전체 대금의 40%는 먼저 받는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는 몰랐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하면 21년 6월에 100억짜리 배를 수주를 하면 이때 성금으로 40억을 먼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매출로 잡히겠네요. 당장은 40%는 나머지 60%인 60억은 2023년 6월에 가서야 그때나 총 60억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40%만 잡힌다고 하네요. 이런 계약을 헤비테일 계약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조선업계의 특수성상 이런 헤비테일 계약을 주로 맺는다. 그래서 수주를 바로 해도 높아도 매출이 바로 똑같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 중이다. 지금
철강 가격이 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엄청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원자재 가격, 선박 건조 비용의 20%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지금 상승 중인데, 후판 가격이 1% 상승하면 뭐 영업이익이 2% 감소한다고 하는데 요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올 상반기에는 이 후판이 톤당 72만 원 수준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철강사들이 115만 원까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72에서 115만 원이면 그는 50% 이상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럼 철강사들도 지금 원자재 가격, 철강을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 높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후판 가격뿐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도료 등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한다. 배를 만들면 색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배 만들어서 철판대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다 녹슬겠죠. 그러니까 이 도료도 특수 도료를 쓰겠죠. 이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 도료를 만드는데 뭐 기본적으로 유가 이런 쪽 기름으로도 만들겠죠. 근데 유가도 되게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불에서 지금 벌써 75불 이렇게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런 도료들, 이런 원재료들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후판 가격이 상승하면 매출을 차감한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조선업계 특성상 수주를 한다고 해도 이게 바로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닌데, 원가가 상승을 하면 이거는 바로 매출 차감으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공사 손실 충당금의 형태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수주는 아무리 많아도 이게 매출엔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원가는 상승을 하니까 나갈 돈은 많게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선사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장부상, 회계 장부상 상당히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선주들 나오는 영업이익 실적 발표하는 게 거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맞는데 왜 안 잡히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원가가 상승을 하면 공사 손실 충당금의 형태로 마이너스를 쳐야 되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어닝 쇼크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한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은 수요 개선보다는 산유국의 채굴 감소 영향이 더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제 유가라는 거는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원유값이 상승을 하겠죠. 이게 당연한 건데, 이 수요 증가보다는 원유를 생산하는 생산국이라고 하죠. 얘네들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원유를 100만큼 생산하다가 80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공급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수요가 증가해야 원유값이 올라가고, 원유를 뽑아 올리는 이런 채산국에 얘네들이 원유를 많이 팔기 위해서 원유 운반선을 많이 주문을 할 텐데, 지금 그게 아니고 원유값은 올라. 알고 봤더니 이런 채산국들이 100만큼 채굴을 하다가 이제 80만큼 채굴을 한다. 그러면서 공급이 줄어서 원유값이 올랐으니 기름을 많이 팔기 위해서 배 주문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게 지금 우려점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주 입장, 채굴국, 채산국이죠. 채산국 입장에서는 물동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된 거죠. 공급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수출할 양도, 수출 물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운반선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조선업계는 악영향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업계들이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2008년 이후에 이때 가장 호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이후로 빡 내려갔어요. 쭉 내려갔죠. 그래서 얘네들이 타겟책으로 뭘 했냐면 해양 플랜트라는 걸 했어요. 국내 조선 3사들이 해양 플랜트가 바다 위에 떠서 이렇게 떠서 여기서 석유를 캐는 얘네들, 이걸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만 만들다가 왜 배가 이제 2008년부터 금융위기를 맞아서 국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배에 수요가 없다 보니 이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기술이 그때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아시죠? 무대포 정신 있잖아요. 야, 해.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만들었는데 맨날 고장나 이게. 그럼 어떻게? AS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처럼 우리나라 옆에 있는 큰 나라 있죠. 걔네처럼 쌩까면 우리나라 신뢰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면 배도 당연히 주문을 안 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 왜 기술력이 없이 만들었으니까 AS 비용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이 품질 문제로 실적에 악영향이 된다. 납품을 했더니 AS 하느니라고 버는 돈이 없어. 이거 납품을 하면 할수록 적자야. 그런데 쟤를 뭐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해놨어. 한 10개 해봤는데 적자야. 그러면 나머지 50개 계약을 했는데 이 40개를 안 해? 그 정도는 안 되죠. 한국인데. 이거 우리나라 옆에 여기 한국 있잖아요. 여기 한국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라 있죠. 여기 가운데에 있는 나라. 얘네 나라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계속 적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0개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야. 야, 다음은 변경해봐. 계속 고장나니까 다른 걸로 만들어보자. 또 다시 돈이 들 거고. 공정관리 실패로 비용이 급증을 한다. 이거를 그때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술력도 많이 쌓였겠죠. 그동안 뿌린 돈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계속 실적 악화의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의 잡음, 노사 갈등 및 노조 전면 파업, 합병 철회. 지금 이게 합병 철회가 그거예요. 현대중공업하고 아까 대우조선해양하고 한다는데 여기 노조끼리 막 싸워요. 안 돼, 싫어, 안 돼.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갈래. 막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합병 반대 이런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시위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래서 선박을 계약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까지 만들어 주겠다. 이걸 맞추지 못하면 대규모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예전 같았으면 시위 같은 걸로 늦어졌어. 그러면 철야하죠. 철야. 밤새 24시간 풀로 돌리고 한 달 풀로 돌리죠. 30일. 그런데 지금은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 52시간 있잖아요. 기본 주중에 40시간 플러스 야근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으로 법으로 딱 해놨죠. 52시간. 근데 이 배를 만드는 회사들은 전부 대기업이죠. 캐파가 있어요. 이거를 안 지키면 주 52시간 안 지키면 작살 나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 날짜를 못 맞출 확률이 있죠. 그러면 대규모 지체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우려점인 거죠. 약간 여기 나오네요.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 합병, 기업 결합 심사 중.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은 승인을 완료했는데 EU랑 일본은 아직 승인 전이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독과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중공업이 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A라는 배에 특화를 갖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갖고 있는데 얘가 비슷해.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병을 하면 전 세계에 얘네가 독점이 되는 형식이 된다 이러면 합병을 승인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렇게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독과점 요게 지금 세계 이슈로 지금 막 떠오르고 있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전혀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수주는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유들을 알아봤고 우려점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수주는 많지만 매출로 안 잡히는 이유 이것도 알아봤고요.
자, 요렇게 이런 뉴스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국내 조선 3사들 한번 이제 주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마치도록 하고요. 뉴스 봐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